터널의 입구는 오래전부터 이상하게 느껴지는 장소였다. 지도에는 분명 존재하는 위치였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입구가 보일 때도 있고 전혀 다른 구조물이 서 있을 때도 있었다. 어떤 날은 숲이 가득 차 있었고 어떤 날은 평지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그 공간의 모습이 하루하루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이 터널은 오래전 폐쇄되었고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폐쇄 이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 균열, 낙반, 집안 치마 같은 흔히 볼 수 있는 설명이 아니었다. 기록은 모호했고 현장에 남아있던 시설물들은 누가 관리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터널 입구에 접근했을 때 처음 들려오는 것은 소리 없음이었다. 산속의 바람도 멈춘 듯했고 낙엽이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터널 입구는 반듯한 원형이 아니라 미묘하게 찌그러진 형태로 느껴졌다. 입구의 윤곽은 밝았지만 그 안쪽은 완전히 어둠이었다. 어둠이 깊은 것이 아니라 빛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다른 밀도의 공간에 가까웠다. 입구 앞에는 낡은 안내판이 있었다. 오래된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하나의 문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들어온 길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 문장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록되어 있는 주민들의 회고록에서도 이 터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단지 오래전부터 아이들은 터널 근처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밤에는 더더욱 접근하지 않았다. 몇십 년 전, 이 터널에서는 실종 사건이 있었다. 등산객 4명이 일행으로 이동하다 터널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들의 배낭과 장비는 터널 입구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발자국은 어느 방향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마치 거기서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 없이 끊어졌다. 터널 입구를 기록한 사진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사진에 찍힌 모습은 형태가 서로 달라 보였다. 한 사진에서는 터널이 넓어 보였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입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평평한 벽만 보였다. 어떤 사진에서는 입구가 왜곡된 원처럼 보였으며 빛이 그림자처럼 흩어져 있었다. 사진마다 시간이 다르고 찍은 사람도 달랐지만 입구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입구가 사라진 모습이 찍힌 사진에서는 주변의 나무들도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마치 터널 입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형 전체가 기억을 잃어가듯 변화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기록은 한 학생이 남긴 손글씨 메모였다. 그 학생은 터널 근처에서 빛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짧게 이렇게 적었다. 입구를 보면 방향 감각이 어긋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그가 본 방향 감각 상실의 형태가 적혀 있었다. 터널은 고정된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 터널 자체가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옮겨가는 느낌, 지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입구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였다. 이상한 점은 그 학생이 이 메모를 남기고 며칠 뒤
잠적했다는 사실이다. 집에는 그대로 생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의 신발도 현관에 놓여 있었다. 외출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실종 신고도 지연되었다. 그 학생의 흔적은 터널 입구 근처에서 끊겨 있었다. 그의 발자국도 그대로 멈춘 상태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터널 입구를 둘러싼 지형은 더 불안정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입구가 열려 있었고 어떤 날은 완전히 막혀 있었다. 입구의 깊이도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10m 깊이처럼 보였고 어떤 날은 끝이 바로 앞에 있는 듯 한계 없이 얕아 보이기도 했다. 입구 앞에서 느껴지는 기압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기압이 낮아졌다가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기의 온도가 한 번에 10도 이상 변하기도 했다. 순식간에 다른 계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터널 내부에서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다. 멀리서 울리는 금속 마찰음 같았고 어떤 날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터널에 들어가려 하면 사라졌다. 소리의 근원은 입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가까워지지 않았다. 동네의 오래된 설화에서는 이 터널을 사라지는 길이라고 불렀다. 옛 문헌에 기록된 문장은 짧았다. 단지 한 문장으로만 설명되었다. 길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 문장을 남긴 사람은 터널 주변 지형이 밤마다 모습이 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길이 좁아졌다가 넓어지고 바위가 이동하고 터널의 높이도 변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터널 입구에 오래 서 있을수록 공간이 흔들리는 느낌이 강해졌다고 했다. 그 흔들림은 머리가 어지러운 형태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조용히 이동하는 느낌에 가까웠다. 걸음을 내디디면 지형이 발 아래에서 장력을 잃는 느낌, 지지대가 없는 공간을 밟는 듯한 감각이었다. 혹자는 이 일련의 현상을 지형 변화나 착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터널 앞에서 방향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은 이 설명을 쉽게 부정했다. 실종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입구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는 점이었다. 고작 몇 초였지만 그 몇 초 동안 그들은 공간의 방향을 잃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 순간 터널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길은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오래전 어느 사진작가가 남긴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사진을 찍고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을 겪었다고 적었다. 입구를 보는 순간 바닥이 기울어지는 감각이 들었고 수평이 사라져 보였다고 했다. 사진에는 터널 내부가 찍혀 있었지만 그 내부는 터널의 모양이 아니라 끝이 없는 직선의 공간처럼 보였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 직선 공간은 물리적 거리보다 더 깊어 보였으며 빛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사진작가는 며칠 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이사한 지 한 달 뒤 그마저도 실종되었다. 그의 마지막 위치는 지도 앱에서 추적되었는데 기이하게도 터널이 있는 지역 근처로 찍혀 있었다. 그는 다시 그 터널로 돌아온 것이다. 그
그 이후로 신호는 끊겼다. 동네 사람들은 이 터널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지나가는 것조차 피하는 분위기다. 누군가 터널 입구에 대해 질문하면 주민들은 시선을 돌린다. 그 터널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마치 입구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했다. 터널 입구는 생각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평범한 구조물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공간, 어디로 연결되는지도 모르는 길. 어둠이 깊어지면 입구의 윤곽이 흐려지며 주변 공기가 달라진다. 빛이 어둠에서 머뭇거리고 소리는 사라지고 입구의 형태는 다음 순간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가끔은 입구가 두 개로 보이기도 했고 아예 없는 것처럼 평탄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 어느 날에도 입구 뒤에서 들려오던 그 낮은 울림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울림은 숨소리와도 금소금과도 다르다. 더 가까운 것은 누군가가 긴 복도를 걷는 소리에 가까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수많은 발소리의 잔향처럼 터널은 공간이 아니었다. 입구는 경계였다. 이곳과 저곳 사이에 놓인 경계.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는 터널이 그들을 잡아당겼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 있던 공간이 조용히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터널 입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사람들만 그 입구를 따라가 버린 것이다. 남은 기록 중 가장 오래된 문장은 모든 사실을 압축해 담고 있었다. 이 터널은 사라진 사람들의 방향을 기억한다. 길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사람을 알아본다. 그리고 오늘도 터널 입구는 모양을 바꿔가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